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김스위스 투어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스위스 중북부에 있는 샤프하젠의 구시가지,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라인 폭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쥐리히에서 약 50km 떨어진 샤프하우젠은 차량이 1시간 소요되는 반면 기차로는 단 37분 만에 직행열차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샤프하우젠의 기차역은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의 열차가 정착을 하는데요. 독일의 데베 그리고 스위스 S베베 두 회사가 같은 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샤프하우젠에서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무어인의 분수, 정육점의 분수, 빌리엄텔 분수 등 분수가 많은 스위스 수도 베른에 비해서도 이곳에는 인물이 있는 분수 형태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이 동네는 다른 지역과 달리 비교될 정도의 많은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창밖으로 볼록 튀어나오고 예쁘고 아름다운 퇴창들을 눈여겨봐주세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무어인의 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아시나요? 지금 소개할 이 사람은 바로 3명의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인 아프리카 출신의 무어인 발타사르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피부의 무어인을 스위스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바로 달콤한 디저트로 좋아합니다. 이 디저트는 네그로키스, 모렌코프, 쇼코쿠스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하지만 네그로와 모어라는 그런 뜻이 단어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제조회사에서는 사용을 줄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모렌코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에는 초콜릿이 그리고 안에는 달콤한 크림이 가득한 초코쿠스. 스위스에서 달콤함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일어로는 에커펜스터, 한국어로는 퇴창이라고 불리우는 돌출형 발코니 창문입니다. 샤프하우젠에서는 상업으로 불을 쌓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집 밖으로도 불을 과시하고자 하여 보다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게 되었는데요. 넓은 창을 만들어 집안에 더 많은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기능적 역할 또한 있습니다. 현재 샤프하우젠에서는 무려 171개의 퇴창이 각 다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1층만이 아닌 2층 그리고 심지어 3층까지 올려오는 퇴창도 볼 수 있습니다. 샤프하우젠의 구시가지에서 아마도 이 집이 가장 화려하고 멋지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우스 줌 리터라고 불리우는 일명 기사의 집인데요. 이 작품은 알프스 북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 프레스코화로 알려 있어 원본은 샤프하우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현재 벽에 칠해져 있는 작품은 1943년 칼로 씨가 재현한 작품입니다. 이곳은 1563년 돌과 자갈 그리고 석회로 만들어진 요새입니다. 도시 요새를 일부러 지어진 문호트는 망루의 역할로 건설이 되었고 당시 800개의 집을 지을 만한 거대한 건설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방어는 딱 한 번 사용되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쇳덩이 무기들을 꼭대기까지 올려야 했기에 계단이 아닌 오르막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호트 요새에서는 라인강을 따라 쥐리 그리고 샤프하우젠이 나뉘어지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강은 이제 곧 가볼 라인 폭포로도 이어져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벽화 마을인 슈타임 암 라인으로 가는 유람선 선착장도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문호트 요새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문호트 요새 뒤쪽으로는 샤프하우젠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향기롭고 다양한 종의 장미 외 나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날 신기하게도 향신료로 쓰이는 계피나무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샤프하우젠에서 라인 폭포를 가는 방법은 버스를 타거나 혹은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버스를 탈 일은 많지 않은데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라인 폭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라인 폭포를 볼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뷰포인트가 있는 곳인 라오펜 성이 있는 곳입니다. 라인 폭포는 입장료 없이 폭포를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라오펜 성 내에 있는 포인트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티켓 오피스가 있지만 이번엔 기계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무인 기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한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기계보다 직접 사람에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기계는 영어와 독일어가 제공되며 신용카드와 스위스 프랑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에는 노란색 사냥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라인 폭포가 위치한 샤프하우젠의 지역기입니다. 라인강은 한국인에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지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도 라인강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유럽의 중북부 지역을 흐르는 라인강은 그 총 길이가 1230km이며 스위스 라인 폭포가 상류에 속합니다. 라인 폭포는 폭이 150m 그리고 높이가 23m인데 특히 7월과 8월에는 엄청난 수량이 수천 년 동안 서 있는 바위를 지나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흥미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배를 타고 이 바위 꼭대기까지 폭포의 물살을 지나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어 오디오 설명을 이곳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약 30분 정도 돌아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트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단연코 이 폭포 중간에 있는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라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웅장함을 직접 느껴보는 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 라인 폭포에서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라인 폭포에서 볼 수 있는 대표 6가지 물고기들이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면 저기 익숙한 장어도 있습니다. 라인 폭포에서는 손만 뻗으면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물고기는 잉어과인 듀벨이라고 불리우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겉으로만 봐도 정말 팔뚝만한 사이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30에서 40cm의 길이를 가진 이 물고기가 거의 모든 유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아주 흔한 종이지만 필레를 선호하는 유럽인들의 경우 이 생선이 그 뼈가 다소 많기 때문에 먹기에는 약간 힘이 들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라인 폭포에서 조금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접근이 조금 아쉽다는 건데요. 물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갈 수는 있으나 제한된 곳들이 많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김 스위스토어와 떠난 샤프하우젠과 라인 폭포 여행 어떠셨나요? 12세기에 지어진 슐로센베어스에서 만든 신선한 생선 요리 1100년 이상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라오펜 성에서 가슴 떨리도록 시원하게 쏟아지는 라인강에 있는 유일한 폭포, 라인 폭포도 마음껏 즐겨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세요.